미국 실버뉴스는 라이프트리 CBD 오일이 함께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주에선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메디케이드는 현재 미국 내 8천만 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현재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수혜 자격으로 근로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푸드스탬프의 근로요건과 유사한 기준을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세부터 59세 근로 가능 가구원은 육아학업, 질병장애 등의 근로 불가능 사유가 없으면 한 달에 최소 80시간을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합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지급하는 메디케이드 지원 규모를 고정, 비율로 변경해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고령인구 비율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59% 증가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시안 고령 인구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 노인 주거 안정 문제 악화, 노동시장 변화, 가족의 도움이나 돌봄 서비스, 필요성 확대 등이 주요 해결 과제로 꼽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가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지만 2040년에는 이 비율이 22%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 인구의 인종적 다양성도 높아질 전망인데 특히 라틴계와 아시안 고령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40년 기준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가정에서 주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 65세 인구의 75%를 차지할 예상되며 65세 이상 라티노의 60%, 아시안의 85%가 외국 태생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내 성인 중 9.3%가 자신을 성적 소수자인 LGBTQ로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어른 10명 중 1명꼴로 자신을 양성애자, 남녀 동성애자, 성전환자 및 성정체성 탐색자로 여긴다는 것인데 이는 갤럽이 조사를 시작한 2012년에 비해 거의 3배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 대비해서도 67%가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과 양성의 여성에 의해 이 같은 증가가 이뤄졌다는 분석입니다. 갤럽이 18세부터 27세로 정의하는 Z세대의 성인 가운데 23%가 자신을 LGBTQ로 보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4%였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3%였습니다. 이번 갤럽 조사에서 자신을 이성애자, 즉 스트레이트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약 86%였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연방 국세청을 폐지하고 외부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직원 해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탈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세금 납부에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내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국세청 퇴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직원 감축 정책에 따라 직원 약 6,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를 만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동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은 미국 측 요청에 따라 취소됐다고 AP통신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이 취소된 탓에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켈로그 특사 사이의 오간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뚜렷한 논의 성과가 나오지 못한 게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최근 냉랭해진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계를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인 25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이 될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은 2시간이지만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결론이 나온 것을 볼 때 다음 달인 3월 초 중순 선고가 예상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언대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의 증언을 듣고 있는 건 부적절하다며 퇴정했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에게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이른바 5분 회의가 헌법이 계엄 선포에 앞서 열어야 한다고 규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자 한 총리는 통상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이 있어 국무회의보다는 간담회에 가까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야당이 추진한 줄탄핵과 법안 반대,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큰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기온 오르고 바람 불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5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8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2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7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